님들, 미국이 이란 돈줄을 진짜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 알고 있었어? 석유 수출? 막았어. 가상화폐 계좌? 동결했어. 이란 석유 사주는 중국 정유사? 제재 먹였어. 심지어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거든. 이틀에서 사흘 안에 이란은 원유 생산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야.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와 금융 시스템을 무기로 들고 이란이라는 나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역사적인 경제전쟁의 한 장면이야. 그리고 이 전쟁의 파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있는 우리 주유소 기름값에, 우리 투자계좌에,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박히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경제적 분노 작전이 정확히 뭔지, 이란 자금줄이 어떻게 세 방향에서 동시에 잘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한국에 있는 님들의 통장까지 위협하는지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정리하자. 2026년 4월 24일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동시에 움직였어. 첫 번째 타격은 중국 정유대 기업 헝리그룹이야. 이 회사는 중국 동북지역 항구 도시 다롄에 정유시설을 갖고 있는데 하루 원유 처리 능력이 40만 배럴이야. 중국 내 독립 정유사 중에서 최대 규모거든. 그런데 이 헝리그룹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산 석유를 사들이는 최대 고객 중 하나였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약자로 오파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찍어서 발표한 거야. 헝리그룹, 너는 이란 군부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한마디와 함께 제재가 떨어졌어. 헝리그룹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이 회사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도 연쇄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게 된 거야. 두 번째 타격은 더 광범위해. 미국이 이란산 석유를 몰래 실어 나르는 약 40개 해운사와 선박들을 한꺼번에 제재했어. 이걸 업계에서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불러. 영어로 섀도우 플리트. 이 배들은 위성 추적 장치를 끄고 선박 이름을 바꾸고 국적을 위장하면서 이란산 석유를 중국까지 실어 나르는 유령 함대 같은 존재야. 미국은 20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란 관련 개인, 선박, 항공기 1000곳 이상을 제재해왔는데 이번에 40개를 한꺼번에 추가한 건 그 강도가 역대급으로 올라갔다는 의미야. 잠깐, 님들이고 알고 있어? 사실 미국의 진짜 무서운 카드는 석유 봉쇄가 아니야. 세 번째 타격.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거든. 미국 재무부가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3억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동결해버렸어. 그것도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를 통해서. 트론 블록체인 위에 있던 두 개의 지갑 주소를 딱 집어서 미국 정부가 정보를 주고 테더가 실행한 거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직접 자기 X 계정에 올렸어. 테헤란이 자금을 생성하고 이동시키고 본국으로 가져오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야. 이란이 석유 팔아서 번 달러를 위장해서 가상화폐로 바꾸고 그걸 제3국 거래소를 거쳐 다시 현금화하는 돈 세탁 루트가 있었는데 미국이 그 루트까지 완전히 부숴버린 거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 위에 서 있어. 자, 그러면 왜 미국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 이면을 봐야 해. 이건 단순히 이란을 미워해서가 아니야.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종전협상이라는 거대한 판이 깔려 있어. 올해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면서 시작된 전쟁. 이게 2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양쪽 다 지치기 시작한 거거든. 1차 협상이 열렸고 2차 협상이 4월 27일경에 예정돼 있었어.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협상파가 엄청난 내용을 벌이고 있는 거야. 강경파는 핵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협상파는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미국은 이 내부 분열을 정확히 읽고 협상파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거야. 너희가 협상이 안 나오면 석유도 못 팔고 코인도 못 쓰고 중국 은행마저 너희 편 못 들어준다. 이게 미국의 메시지야. 여기서 더 교묘한 게 있어. 이 제재가 발표된 시점이 내달 중순. 그러니까 5월 중순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이라는 거야. 헝리그룹이라는 중국 기업을 찍어서 제재한 건 이란한테 보내는 경고인 동시에 중국한테도 보내는 경고야. 너희가 이란 석유를 계속 사주면 우리가 너희 기업도 하나씩 찍어서 제재한다.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이건 미국 대 이란의 싸움이 아니야. 미국이 달러 패권을 무기로 이란과 중국 동시에 조이면서 중동전쟁의 종전 조건과 미중 무역 협상의 지렛대를 한꺼번에 확보하려는 다층적 경제전쟁이야.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AP통신 인터뷰에서 한 말을 직접 들어봐. 우리는 이란 해상을 봉쇄하고 있고 석유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틀에서 사흘 안에 그들은 원유 생산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일전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왜 무서우냐면 말이야.
원유를 뽑아 올리는 유전이라는 게 한 번 생산을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데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려. 지하 압력이 떨어지면서 유전 자체가 손상돼 버리거든.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만 막는 게 아니라 이란의 석유 생산 능력 자체를 영구적으로 훼손시키려는 거야. 이건 수도꼭지를 잠근 게 아니라 수도관 자체를 부수는 거야.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해 볼게. 님들이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해봐. 카드 결제 단말기가 끊기고 현금 계좌가 동결되고 물건 납품해주던 거래처한테 이 가게랑 거래하면 너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통보가 가는 거야. 매출이 0이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가게 보일러까지 강제로 꺼버려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 해도 보일러 수리비가 몇 천만 원 드는 상황. 지금 이란이 처한 게 정확히 이거야. 이란의 석유 수출은 국가 수입의 80%를 차지하거든. 그 80%가 지금 세 방향에서 동시에 차단당하고 있는 거야. 진짜 질문은 이게 한국에 사는 우리한테 대체 뭔 상관이냐는 거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 첫째, 유가. 이란은 전쟁 전까지 하루 약 1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었어. 이 물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지면 공급 부족이 생기고 유가가 뛴다. 실제로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500억 달러, 한화 약 72조 원 상당의 석유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어. 하나증권은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까지 완전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어. 지금 국제 유가가 이미 불안한 상황에서 이란의 생산까지 멈추면 한국 주유소 기름값은 추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 둘째,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야. 이건 우리가 중동 산유국들한테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란 사태가 격화되면서 정부가 4월 원유 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해 비충규 방출과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 10년 전 86%였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한때 59%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70% 수준으로 올라온 거거든. 탈중동을 수십 년째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제자리야. 셋째,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려. 이번에 미국이 테더를 통해 5천억 원을 동결한 건 단순히 이란 돈을 잡은 게 아니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블록체인 위에 어떤 지갑이든 동결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야. 중앙화라는 코인의 핵심 가치가 미국 재무부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게 증명된 거지. 이건 코인 투자하는 님들한테 직접적인 경고 신호야. 미국이 제재 대상을 확대하면 연쇄적으로 거래소 규제가 강화되고 특정 코인의 유동성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정리할게. 첫째, 유가 연동 자산을 점검해야 해.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가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아. 정유에너지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운송비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제조업 항공물류 관련주는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내 포트폴리오에 유가 민감 종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봐. 둘째, 가상화폐 보관 방식을 점검해. 거래소에 코인을 방치하고 있으면 미국 제재 한 방에 동결당할 리스크가 있어. 특히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높은 사람은 분산 보관을 고려해야 해.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셋째, 기름값 상승에 대비해야 해.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야.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류비를 통해 모든 물가가 다 올라. 식료품값, 택배비, 공산품값까지 전부 오르는 거야. 이건 가계부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야. 필수 지출 줄일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줄이기 시작해야 해. 넷째, 미중 관계 뉴스를 주시해야 해. 5월 중순 트럼프의 중국 방문 결과에 따라서 이란 제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중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을 자발적으로 줄이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버티면 미국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까지 꺼내들 수 있어. 만약 2차 제재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칠 거야. 한국 증시도 안전지대가 아니야. 이건 중동 어딘가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야.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휘두를 때 그 추격파는 기름값과 물가와 환율을 타고 한국의 모든 가정경제까지 침투하는 거야.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미국이 이란 제재했대 한 줄이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수십조 원의 돈이 움직이고 수천만 명의 지갑이 얇아지는 현실이 숨어 있어.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뼈 때리는 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뼈 때리는 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